수학 못해도 개발자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종종 받는데, 저도 수학은 못해요. 수학을 잘하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식을 암기해서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수학이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서울대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되게 성공한 케이스와 안 성공한 케이스인가? 그거를 분석을 했을 때 뭔가를 독보적인 위치나 서울대 학생들의 출신들을 조사했을 때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뭘 했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혼자서 풀기 위해서 끙끙댔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문제 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독보적인 위치더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뭔가 공식을 암기해서 쭉쭉쭉 뭐 풀어서 결국에 수학 문제만 잘 풀었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걸 어디서 방송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그 사람이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를 떠나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자질은 그거야. 한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대고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큰 좋은 자질이라고 봐요. 그 자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증명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램 코딩도 그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수학 자체에 대한 다이렉트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는 알고리즘을 해석할 때 수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내가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 자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토마토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자질은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어떤 환경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건지 모르겠는데, INTP들이 많이 그래요. 연구하고. 그런데 이 INTP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람 성향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선천적인 건지 타고난 건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 MBTI 이것도 변하거든요. 변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적인 거나 이런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게 타고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 사람들이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고 수학을 더 좋아할 경향이 많죠. 왜 그러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깊게 고민하고 결국에 이제 풀어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랬을 때 논리력이 많이 자라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력이라던가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하면 느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면접을 볼 때 한 직원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사실 1년 경력이 있는데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이제 문제를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저한테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쓰셨고, 그리고 그거를 씀으로 인해서 결국에 문제는 해결해냈지만 왜 이걸 쓰는지도 잘 모르고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다라는 결과를 보고 그거를 조립해가는 과정인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잘 설명을 못하는 거다.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가 없어지고 다른 라이브러리가 나타난다면 그때 또 이 라이브러리를 익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프로그래머가 되기가 많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큰 그림은 컴퓨터 구조나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기초를 알면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때, 이런 지식으로 봤을 때 요거는 뭘 하는 과정인데 이 라이브러리가 그걸 해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매칭을 하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A를 넣으면 B라는 게 나온다라는 원칙을 배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함수 덩어리가 있으면 여기에 뭔가를 넣어요. A랑 B라는 인자를 넣었더니 C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명을 넣으면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끝.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레고처럼 이어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도 충분히 프로그래머로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된다면 항상 요거에 대한, 여기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뭔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 그리고 그 답들을 얻어가고 그런 거를 알고 성장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유저들은 어떻게 돼요? 랜선 있으면 랜선을 그냥 꼽아.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인터넷이 잘 연결되면 인터넷 연결됐음 이라고 나오고, 브라우저를 키면은 인터넷이 잘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함수를 쓸 때 그냥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들, 기술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꼽으면 그냥 되지? 라는 것들을 의문을 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 꼽으면 그냥 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준 어떤 기계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 안에는 선이 8가닥이고, 그리고 이것도 딸깍하면 꼽히는 것도 다 표준을 맞춰놓은 거죠. 맥이라는 단위 있고, 맥 위에 IP라는 개념이 있고, IP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세계 유일무이해야 되고, 중간에 인터넷망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층도 궁금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이해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IP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킷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가 확실히 갔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CP/IP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그래서 TCP/IP는 패킷을 주고받을 때 확인하는 작업이 또 있더라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UDP도 있는데 UDP는 확인하는 작업이 없더라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당연히 TCP/IP는 UDP보다 느리고, 반면에 UDP는 더 빠르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왜 게임할 때는 UDP를 쓰고 영상을 볼 때는 UDP를 쓰냐, 이런 게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CP/IP에서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통 중요한 데이터 있잖아요. 완벽하게 딱 100% 가야 되는 데이터를 보낼 땐 TCP를 써요. 왜 그런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TCP 이후에 뭐 HTTP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거나 이런 거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다 쳐요. A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뭐가 쫙 와닿으면, 당연히 소켓을 잇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TCP/IP 단을 쓸 거고, 그리고 HTTP를 쓴다라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와이파이 아니면은 이더넷을 사용하겠네 라는 것이 쭉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라이브러리로 넘어갔는데도 얘도 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함수명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명이 바뀌었고 사용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함수가 있을 거야 라고 찾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제가 얘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뭔가를 알아가면서 궁금해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실무라는 영역이 있고 이론이라는 영역이 있고 개념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이거는 항상 같이 자라야 돼요. 같이 자라야 된다는 개념은 뭐예요? 어쩔 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블랙박스에 뭘 넣으면 나오네, 그것만 알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블랙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만 알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거.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요쪽 나무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 파편적인 지식이 되면서 뭔가를 배웠을 때 그냥 모래성처럼 사라져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던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고하고 문제 하나를 보고 원리, 그러니까 수학이 하나의 본질,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거기서 파생을 해서 또 다른 공식을 만들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 공식을 정형화해서 또 거기에 또 뭔가 파장이 나가고 생각하고 이런 사고력을 기르잖아요. 수학은. 그런 게 프로그래머에게 굉장하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보다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부러워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면 얻는 이득이 어마어마해요. 프로그래머 세계에서.